네,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6일 윤리위의 추가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있죠. 이승만 정권 당시 4.4.5입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비상식적인 4.4.5입에 강하게 반발했던 인물이 이 위원장의 부친 이철승 선생이라는 거죠. 이 밖에 국민의힘을 둘러싼 다른 다양한 소식까지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이르면 내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었다는 평가죠. 오는 6일로 예정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처분이 이준석 대표 신청이 기각되고 당에서 이기고 끝난다. 그러면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인용돼서 이준석 대표 돌아오게 생겼다라고 하면 또 징계 카드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원회 윤리위 내부에서도 조금 상황을 봅시다. 그런 주장이 득세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징계를 앞둔 이 전 대표, 이승만 정권 때 4.4.5입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4.4.5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면서 최근 데자뷰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 시도 역시 비상식적이란 이야기겠죠. 4.4.5입이란 비상식에 맞섰던 분도 소환을 했습니다.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 국회 부의장의 멱살을 잡고 야, 이 나쁜 놈들아라를 외쳤던 게 소속 이철승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이철승 선생, 다름 아닌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부친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자유당 의원들이 개헌에 앞장섰던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만 탈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해도 입 닫고 있어야 할 처지였다고 꼬집었는데요. 지록 위마라. 최근 국민의힘이 바이든이냐 날리면냐를 놓고 MBC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죠. 민심이 70% 이상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사과는 절대 없다. 무조건 MBC를 잡겠다. 나는 분명히 그 말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XX 발언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오잖아요. 이 전 대표, 국민의힘이 BBC를 상대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뭘 할지 기대가 된다. 관전 포인트도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Mr. Yoon was caught on mic in New York using a Korean swear word to criticize Republican members of the US Congress who wouldn't back President Biden. MBC 비판에 앞장을 섰었죠. 이분의 입장이 궁금하긴 합니다. 현실은 민주당의 전위부대가 돼서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선동과 조작에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MBC 민영화를 통해서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권성동 의원, 이 전 대표와 함께 윤리위에 회부가 된 상태인데요. 연찬의 술자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은 징계거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죠. 당내에서도 굳이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연찬회 때 언론인들과 이렇게 약간 술자리 가진 거, 좀 그것도 그냥 비판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뭘 징계까지 합니까? 요새 만물 징계설도 아니고. 그럼에도 윤리위가 징계를 회부한 이유가 있겠죠.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구색 제대로 맞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외부의 압력 그리고 다른 판단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반면 윤리위가 무리를 하진 않을 거란 반론도 나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직전 원내대표라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전 원내대표였고 힘이 있는데 징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파열음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도 싸우고 있는데 권성동 대표랑도 싸우고 밖에서도 싸우고 될까요? 저는 쉽지 않아요. 아니 저는
권 의원과 달리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게 중론이죠. 이런 식의 답을 정해놓은 징계, 제가 이거를 답정너 징계라고도 하고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일 인용이 된다면 윤리위가 정말 답정너 징계를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꽤나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보도를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개혁 보수 지지라는 문구도 함께 넣어서 말입니다. 참고로 이 게시물, 정치 인사이드를 인용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유 전 의원의 정치적 부상, 이분 눈엔 썩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1위 했다니까 그게 제일 반갑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겠다. 홍 시장이 대구시장에 나선 이유, TK를 발판 삼아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죠. 역시나 유력한 차기 대선자인 유 전 의원이 TK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견제구 대신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개혁 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라면서 내부 부탄질로 탄핵까지 가고 보수의 괴멸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쏘아 붙인 겁니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탄핵 사태까지 언급한 홍 시장의 발언, 말이 씨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죠. 국민들에게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왜냐하면 국민들 심정적으로 지금 당이 이렇게 이준석이랑 유승민 이렇게 뭐 갈라서거나 이러면 그 내부에서 탄핵 사태 갔을 때 오히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편에선 유 전 의원의 윤 대통령 때리기, 당원들 입장에선 보기 불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세게 맞붙었던 기억이 있죠. 유 전 의원의 직원에는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직언하는 거하고 애정이 좀 없는 채로 직언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이건 좀 들고요. 애정이 없.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할 때마다 나와서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면 당원들 입장에서 좀 보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유 전 의원의 높은 지지율, 이른바 역선택 때문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었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더라. 그 긍정의 표시를요. 하지만 민심이 곧 당심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랑 어찌 보면 비슷한 양상이 있는 겁니다. 그때도 저희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나 TK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막 예뻐서 뽑은 게 아니고 변화가 필요해서.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중도 확장성이 필요하고 결국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건데 비슷한 양상인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와 개혁, 그다음에 중도 확장, 나아가서 총선 승리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정치구단으로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민심은 유승민. 당의 역학구조까지 감안하면.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습니다. 민심의 흐름은 어떨까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과 역전이 됐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7%포인트나 지세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따로 움직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동조화 현상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약간 달리 갔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뭐 배출한 정치인이라는 인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비속어 논란 되면서는 국민의힘의 어쨌든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뭐 지지, 옹호, 태도를 덜변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비서고 논란에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7%포인트나 떨어졌지만 그나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높죠. 7%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권 지지층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듯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망한 사람들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뭐만 하면 역선택이래. 자꾸 마법의 단어 같아요. 그렇죠.